10개 영상을 다 시청해 보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에 100% 도달.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 도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 시리즈를 만들었죠. 40세 은퇴하기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고, 그 부의 추월차선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개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자그마치 영상을 9개 만들었는데, 당연히 10번째 영상, 10번 영상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 40세 은퇴 시리즈, 추월차선 시리즈, 여기서 엑기스,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다시 한번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10번 영상, 10번 영상에서 결론이 나와야겠죠. MJ, 그러니까 부의 추월차선 그 책을 쓴 그 저자는 부의 추월차선에서 직장인의 길을 루저의 길로 매도했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개슈레기 같은 거, 남을 위해서 일하더니, 냄새나, 빼! 이런 식으로, 직장인들을 완전히 매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길만이 거의 유일한 경제적 자유의 길로 묘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일을 가던가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려면은 여러분이 직장인의 길을 택하든 사업의 길을 택하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뽑아봐야 할 텐데요. 자, 일단 돈을 모으기 시작하기 전에 왜 경제적 자유를 바라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렬한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경제적 자유를 아마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인을 하든 사업을 하든 분명히 보릿고개가 있고 어려운 구간이 있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사흘 나흘 만에 경제적 자유 도달, 그런 거는 절대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또 빼고는요. 네, 그래서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분명히 몇 년 동안 또는 10년 이상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버티려면은 아주 강렬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거를 볼 때 이게 지금 그냥 단기적인 만족인가, 내가 이 백을 사고 이 차를 사는 게 지금 내가 3개월 동안 해피하기 위해서 이걸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내 장기적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좀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제가 그 40세 은퇴 시리즈에서 이런 걸 강조를 했죠. 그 정석적으로 보면은 장기적 행복은 뭐 인간관계, 그리고 보람 있는 일, 건강, 그 평생 학습, 뭐 운동, 뭐 이런 거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 그 시간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얽매이지 않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이제 장기적 행복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그거는 다 다릅니다. 당신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일단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전부터도 일단 내 돈을 그 행복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많이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출, 나를 그다지 만들지 못하거나, 뭐 그냥 쓰도 말고, 또는 조금 전에 말한 뭐 이제 명품백 사기, 뭐 또는 뭐 비싼 차 사기, 이런 지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게, 주간의 습관은 10년을 걸치면은 752배로 돌아오고, 그리고 월 습관은 10년 만에 173배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아마 40세 은퇴 시리즈 그 2탄인가 3탄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그 뭐 커피 마시는데 뭐 3만 원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에 그 무심코 제가 습관으로 쓴 3만 원이 752배,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 커피 습관을 끌었더라면은 10년 후에 제가 이제 2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계부 작성 및 분석은 필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지출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직장인을 하든 사업을 하든 부자의 마인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부자의 마인드 10계명에 대해서 제가 추월차선 시리즈 4탄, 5탄에 분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세요, 여기서는. 그리고 추월차선 4탄, 5탄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요. 네, 뭐 대충 이런 얘기죠. 네, 6번, 7번, 8번, 9번, 10번 커미트먼트,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맞춤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직장인으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성공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욕심이 크지 않은 싱글이나 또는 무자녀 부부에게는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축률 70%면은 10년, 저축률이 50%면은 15년 후에 경제적 자유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계산한 거는 그 40세 은퇴 시리즈 제 2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저도 경제적 자유를 뭐 이제 84세에만 도달하고 이런 거는 저도 좀 반대입니다. 내가 부자가 아마 되었지? 내 자산이 얼마더라? 당신은 누구야? 네 부인이야. 내가 부인이 있었나? 나는 누구지? 네, 이렇게 반침에 걸려가지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좀 리즈너블하게 젊을 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거는, 이거는 저도 MJ랑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려면은 직장인은 저축률 70%가 가장 좋고, 네, 최소한 50%는 해줘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MJ는 직장을 고문으로 표현을 했지만 의외로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직장에 12년 다니는데 뭐 한 대체로 8, 90%는 굿, 10에서 20%는 별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한번 안 가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한번 직장에 가볼 거는 솔직히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뭐 학교 나오고 뭐 대학 나오고 이럴 때는 그냥 친한 사람들이만 몰려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같이 살거나 아니면 같이 일해야지만 그 사람은 진짜 성격이 나오는 거고,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게 또 뭐냐 하면은 내가 절대 평생 만나지 않았을 그런 이제 희한한 캐릭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매우 다양한 캐릭터들, 성인 군자부터 개새끼까지 다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한마디로 이걸 통해서 소위 그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이런 걸 배우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야, 직장 대박. 그래서 한 번을 해볼 거를 꼭 추천합니다. 물론 평생 하라는 거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특히 여러분이 싱글일 경우에는 해외 주재원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저축률 70%를 도달하려면은 거주비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 주재원을 하면은 거주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외 주재원을 할 수 있는 직장, 이거 좋은 겁니다. 영어 좀 잘 배워 놓으시고요. 네, 여기 보세요. 자, 얘네들이 이제 사내 커플이라고 치면은 니네 둘 있잖아. 애 차게 없으면은, 그리고 저축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으면은 젊게 은퇴 가능합니다. 경제적 자유 가능해요. 네, 그리고 네, MJ는 직장을 지옥, 고문으로 표현을 했지만, 네, 실제 현실에도 이런 직장들이 뭐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내가 미친 영향이 최소한 50%는 넘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 직장 다니면은 맨날 어느 팀에 가도 맨날 툴툴거리고 맨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예,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어딜 가든 무난하게 잘 버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 사람이 사실 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직장 생활 잘하고 못하는 거는 나에게 50% 이상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당신이 싱글이면은, 자, 여기는 지금, 네, 무자녀 부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싱글이 된다고 했습니다. 싱글은 두 번째 길이 있죠. MJ처럼 학교 후 곧바로 이제 사업으로 올인을 하는 길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뭘 알아야지 사업을 하죠. 네, MJ도 나중에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공 전에 진짜 거의 10년 동안에 아주 비참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업하자마자 맨날 번번이 실패해가지고, 네, 그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는 정말 다 했다고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심지어 매춘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맨날 사업 실패하고, 노가다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또 사업하고 실패하고, 또 노가다 하고, 네, 제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특히 한국 학교들은 인생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소위 그 사회생활, 사업,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 이거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글을 읽고 쓰고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죠. 중학교 후부터는 사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뭐 다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가 졸업한 아이는 저는 사실 무지 플러스 무경험 플러스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 대학생 파티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아리 삐삐삐삐삐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무지, 한 게 없기 때문에 무경험, 그리고 심지어 망상. 망상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다라고 착각까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을 한번 다녀보고 경험이랑 돈이 쌓인 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 대박을 노리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싱글들은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직장만 쭉 다닐 수도 있고, 직장 한번 다닌 다음에 경험과 돈이 생긴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트레이딩,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한 번 거래할 때 총 자산 2% 이상을 말아먹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사업을 뭐 그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40만 원 이상은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총 자산 2% 이하로 잃는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돈이 별로 안 들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소위 유튜브 사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투자한 돈이 뭐 카메라 뭐 등등 다 합쳐가지고 10만 원이 안 될 거거든요. 물론 제 자산은 2%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될 때까지 시도를 하죠. 사실 처음부터 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당연히 실패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총 자산 2% 이하를 말아먹으면은 계속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이 쌓여가지고 성공을 하는 그날까지. 네, 그리고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사이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망하고 있을 때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드 비즈니스가 성공을 해가 점점 커지면은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직장을 나갈지 아니면은 둘 다 같이 할지 뭐 이런 거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할 때 당연히 망할 확률이 90%입니다. 95%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월차선 시리즈, 여기서 추월차선 2탄, 3탄에서 주요 레슨을 복습하면은 그래도 90에서 95% 망할 확률을 뭐 그래도 한 뭐 70%? 80%까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MGA가 추천하는 가능 사업은 대여 사업, 인터넷 컴퓨터 사업, 컨텐츠 사업, 유통 사업이고요. 사업의 5대 법칙은 필요성, 진입, 통제, 규모, 시간,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law of effection, 영향력의 법칙.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으면은 추월차선 시리즈 2탄, 3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있는 부부 얘기도 좀 해야겠죠. 지금 자녀 없는 부부 얘기를 했고 싱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시나리오가 나온 거 맞죠? 그죠? 그치? 싱글이냐? 부부냐? 애 있는 부부냐? 그죠? 그게 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대책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답이 안 나와. 곰곰 생각. 1년 후. 다시 생각해봤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네. 이러고 있었는데, 따단, 부의 추월차선 책을 보고 아이디어가 드디어 10년 만에 떠올랐습니다. 오호! 예를 들면은, 한마디로, 한 명이 직장을 다니면서 지출 관리를 하고요. 한마디로 최소한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사업을 해서 대박을 노리는 겁니다. 따다단 따단. 뭐 예를 들면은 한 명은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부동산 경매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를 하면은 평일에 돌아다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 사실상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한 명은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두 번째 사람, 그 한가 하다고 하기는 뭐라지만 어쨌든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래도 애를 낳는 것보다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것이 경제적 자유 차원에서는 유리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미 애를 낳아버렸다. 그래도 방법이 있느냐? 저는 그 바늘처럼, 바늘 정도는 아니고 길이 좁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길이 있다라고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그리고 물론 이 방법 무자녀 부부에게도 적극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한 명이 직장 및 지출 관리 플러스 한 명이 사업, 이게 애가 없으면 당연히 좀 더 수월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애가 있으면 이거를 하면서 누군가 또 애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복잡합니다. 무자녀 부부가 당연히 이거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벌써 내가 애가 5이구나. 이거를 어쩌지?
아직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네, 심지어 우리의 그 제왕 워렌 버핏도 이남 일녀입니다. 애가 셋이나 되는데도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한 명의 반열에 올라간 걸 보면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약을 하면은 네, 가족 상황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추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싱글은 네,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저축률을 쌓아가지고 예,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네,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그걸 점점 더 키워가지고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무자녀 부분은 네, 둘 다 직장에 다니면서 저축률을 채우든가 아니면 한 명 직장 플러스 한 명 사업 이 방법이 있고요. 자녀 있는 부분은 네, 둘 다 직장 플러스 높은 저축률 이게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고정 지출이 애들 때문에 왕창 늘어나거든요. 그래도 애 학교도 보내고 옷도 좀 사 보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야? 넌 지금 15년밖에 안 된 옷을 갈아입는다고? 너 미쳤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왕따 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 방법은 불가능한 것 같고 한 명 직장 플러스 한 명 사업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 40세 은퇴 시리즈, 추월차산 시리즈, 네, 10개에 걸친 영상 대하 드라마, 이게 드디어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10개 영상을 다 시청해 보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의 100% 도달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도달할 가능성이 99%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예! 네, 여기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요.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